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4강입니다. 14강이고 공무원 쪽에 이제 그 하도 강의를 안 해가지고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쪽의 내용이 그 14강으로 공무원 공부법 해가지고 슬림프 극복법을 내보겠습니다. 보자면 슬림프 극복이라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그 김용의 경험담을 위주로 14강을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공부법에다가 슬림프 극복법입니다. 극복법. 저도 이제 그 한 약 5개월 그 공부를 하면서 슬림프가 많이 왔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가족이 있다 보니까 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풀린 어떤 그때였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 보는 시선도 좀 굉장히 극복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떨어지면은 참 진짜 이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을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3월 28일 날 그 시험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일 모레 15일부터 그 국가직 공무원 국업을 접수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의지가 약하면은 결국은 그 슬림프가 옵니다. 저 같으면은 그 슬림프가 돈이었습니다. 돈이었고, 물론 의지도 있었겠죠. 의지에 약해가지고 슬림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슬림프를 극복할 때는 항상 저는 저번에도 강의했듯이 나는 합격한다는 겁니다. 나는 합격한다. 항상 하루에 도서관에 가면서도 머리에 내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시험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자세가 가장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 이 돈이라든지 또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아들 딸이었잖아요. 어려웠고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데 가족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5개월 동안에 저를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좀 말을 하지 않았고, 아빠가 시험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그 막내까지도 좀 알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내가 요번에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우리 제 막내가 아들 딸이잖아요. 공주님이 참 그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5개월 동안에 거기서 그 가족들이 일단 많이 도와주고 극복을 한 것 같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 이 돈 문제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 사업의 실패 여러 개 이 실패에 대한 부산물이 너무 컸고요. 그러고 나서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는 항상 나는 합격한다, 이제 이 상이고, 그러고 나서 슬림프가 오면은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계속 하루하루, 또 하나 하루에 또 공부할 때 그 공부 지도를 걸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그 한계선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8시간을 이상은 해야겠다. 뭐 기본적인 그걸 그 지도를 항상 그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책상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면서 슬림프를 극복하는 방안도 또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슬림프가 그 짧은 시간에 오든 긴 시간에 오든 간에 의지가 이제 가장 큰 어떤, 내가 합격을 하지 않으면은 자존심을 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일단 극복한 그 가장 큰 테두리였고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가다 이 합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노가다 현장을 갔어야 됩니다.
금방 뒤 강의하기 전에 그 당시에 노가다를 하면 아침에 5시에 그 인력회사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에 7만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받을 때는 8만원. 뭐 저는 뭐 노가다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7만원을 받으면은 그 인력회사에 10%를 주니까 7천원, 6만 3천원 남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 간다 그러면은 4천원이니까 차비를 뗍니다. 그러면은 5만 9천원을 하루에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땡볕에 일을 하는데도 5만 9천원만 손에 쥡니다.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되면은 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비전 없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가야 되는데, 비전이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넓은 시각에서는. 근데 이제, 나는 합격하고 내가 이 합격을 못하면은 이 슬럼프에서 그날 공부 양을 못 채운다. 그러면 결국은 떨어진다면은 다시 노가다를 가야 된다. 다시 건축일을 해야 된다. 건축일을 하더라도 내일이 없는 하루에 5만 9천원, 5만 8천원 뭐 이런 그런 가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못한다. 왜냐면은 혼자는 어떻게 살겠지만 가족이 있고 있는데 살지는 힘들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슬럼프를 크게는 극복했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강의, 지금 오늘 14강인데 그 전에도 했지만, 저는 항상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는 것도 좋고 안 푸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서 그 학원에도 꼭 책 같은 거 보면은 20배 30배 같은 모의고사가 있죠. 20배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나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에서 자료 같은 거 좀 떼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슬럼프가 휘청한다 그러면은 일단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쐭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 10분 내에 다시 자리에 들어오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 방법도 찾았지만, 가장 그 공부하면서 슬럼프 극복인 것은 그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20문제를 풀었잖아요. 옛날 푸는 것은 7, 8분 만에 20문제를 다 풉니다. 그리고 95점,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풀어가지고 검토한 것은. 그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은, 이 시험의 유행이, 내가 그 당시 7월 25일인가 시험일 겁니다. 7급이. 시험 며칠 후에는 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과연 내가 슬럼프라든지 집중이 안 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문제를 20문제 푸는데, 처음 푸는 거는 한 3문제 정도가, 모를 것이고, 답을 떠나가지고, 지문이라든지 모를 것이고, 또 푸는 문제는 한두 문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국어를 풀었는데 국어가 한두 문제 몰랐다. 국어를 풀다 보면은 국어에 관계되는 거를 국사로 갈 겁니다. 뭐 역사에 관계되는 국사를 봐야겠죠. 국사를 보고, 국사를 하다 보면 또 영어가 관계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도 갔다가 또 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그 헌법이라든지 행정법도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한두 문제 가지고 한두 시간을 계속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서브노트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항상 수험생은 시간이 쫓기잖아요. 과연 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한두 시간 동안 깊이 팔고 들면서 나의 머리에 이해를 해야 될까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한두 시간이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 가서 점수를 올리지는 못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했습니다. 반복을 처음에 한 달, 2달 정도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30분, 1시간 내에 줄이면서 빨리빨리 봐집니다. 왜? 내가 모르는 파트가 그런 식으로 한 100문제가 쌓이면서 100문제 정도가 정리가 됐잖아요. 서브노트 딱 해놨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빨리 찾아가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게 한 달에서 두 달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브노트가 23건이 나왔고,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딱 답을 낼 때, 아, 나 수석했다는 걸 딱 느꼈습니다. 결국은 수석을 했는데, 그게 아마, 남들보다 과목당 두세 문제 더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짧은 기간에 최고령이야 나이 때문에 최고령을 했고요. 수석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슬럼프 극복을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슬럼프가 극복이 되잖아요. 떨어질 때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하고 할 때는 떨어질 때는 그 슬럼프를 극복 못하면 2, 3일을 그냥 날아갑니다. 2, 3일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나중에 경쟁자들한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빨리 극복을 하고 빨리 본 궤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넓은 시각에서는 또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걸 떨어지면은 다시 건축 노가다를 하고 진짜 제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의지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지도를 그리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을 데드라인을 잡습니다. 8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합격한다는 걸 딱 선을 긋습니다. 지도에다가. 그리고 A4 용지 이렇게 한 장에다가 그림을 쫙 이렇게 1, 2, 3, 4, 5, 6에 한 30일까지 쫙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시면 8시간 딱 긋고 뭐 한두 시간은 뭐 영어했다, 뭐 국어했다 이런 식으로 딱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슬럼프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슬럼프가 되더라도 진짜 몇 시간 만에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좀 된 것 같고요. 아까 말도 또 공부하면서 슬럼프가 또 집중이 안 될 때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면서 슬럼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금 내일 모레 접수를 하는데 그 수험생들이 슬럼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한두 시간 오락을 하십시오. 오락도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 막 이렇게 슬럼프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앉아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 더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저는 또 진짜 공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화를 봤습니다. 하루에 신림동이나 이게 뭐 어디 가면은 하루에 노량진 같은 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만화집에서 가지고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주면은 5시간을 만화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만화 보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딱 보고 다시 놓고 이러면은 또 슬럼프도 극복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에 슬럼프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슬럼프 극복법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14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접수해가지고 원하는데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3월 28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10일 전에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경험을 할 때 우리 정부수상품질관리사의 다음 카페도 위에 공무원 코너에다 올려놨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20회 기획을 해가지고 일단 이번 3월 28일 전까지는 20회를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남았을 땐 40일 전에는 어떻게 하고 30일 전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3주 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한 걸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날 접수 원하는 거 하시고 반드시 올해는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